제가 요즘에요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리를 시작했어?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집밥을 좀 만들면서 엄마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나 요리에 자신 없어요, 밥 못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아주 쉬운 요리를 좀 알려드리면서 토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집밥에 대한 추억, 밥에 대한 얘기 오늘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밥. 저는 집밥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친정어머님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냥 앉으면 뭐 해줄까? 라는 얘기를 늘 하셨던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지금도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엄마의 밥이에요. 엄마가 무쳐준 오이지, 엄마가 담으셨던 김치, 엄마가 해주신 김밥, 엄마가 해주신 떡볶이, 엄마가 해주신 멸치볶음, 엄마가 해주신 어묵. 뭐 요리라고 볼 수 없는 그냥 반찬이죠. 그런데 엄마가 해주신 게 그 맛이 달랐어요.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막 눈 부비고 일어날 때 그 또각또각 도맛 소리하고 참기름 냄새 때문에 눈을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일어나면 엄마 앞치마 입은 뒷모습만 보이죠. 김밥을 싸고 계셨던 엄마의 모습. 잊을 수가 없어서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소풍 갈 때는 서툰 솜씨지만 항상 제가 김밥을 싸줬습니다. 엄마의 김밥을 좀 먹여보고 싶은 저의 욕심이었어요. 저도 제법 음식을 잘 하는 편입니다. 제사를 좀 많이 모시다 보니까 음식을 해야만 했고 음식도 자꾸 하면 훈련이 되잖아요. 엄마의 집밥으로 기억되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서울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왜 할머니 댁에 가면 주방으로 먼저 가고 외할머니 댁에 가면 안방에 먼저 가서 누워서 할머니한테 엄마 밥! 왜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더라고요. 친정집에 가면 안방에 대자로 누워서 엄마 밥! 하고 외쳤던 것 같아요. 엄마 밥이 너무나 그립고 엄마 밥을 먹으면 힘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밥에 대한 추억은 사람을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요즘 나와 있는 음식이 정성이 없는 건 아니죠. 정성과 건강으로 표현되는 음식들은 너무 많습니다만 엄마 밥에 얽힌 고봉밥을 주셨던 그 추억이라는 것은 그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오는 그런 따뜻한 맛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경험했던 엄마 밥을 먹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아이들이 보통 3개월이면 이유식을 시작하죠. 국물로 된 뭐 멸치국물도 내주고요. 여러 가지 맛을 보여주다가 6개월쯤 되면 쌀로 된 밥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여러 가지 해서 남편에게 지어줬던 밥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아이의 밥을 준비해요. 두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조기를 쪄서 조기쌀을 다 일일이 발라서 잔가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새벽 1시까지 가시 다 빼내고 손으로 살을 다 비벼서 죽을 끓여서 이유식으로 먹였던 기억도 납니다.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해줄까? 엄마니까요. 네, 그래서 가능했던 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타지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 제육볶음 먹고 싶어요.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줄 때가 굉장히 행복해요. 아이들이 나의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본능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엄마의 밥이 먹고 싶다는 것은 참 고맙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되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엄마의 집밥 2가지씩만 개발하십시오. 3가지도 안, 3가지 너무 많아요. 그냥 2가지만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요리 못하는데요? 레시피 보면 떡볶이는 하시잖아요. 라면도 끓이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끓인 라면에는 계란이 풀리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들어가는데 그 위에 깨를 조금 뿌려서 주셨어. 이러면 이건 엄마의 라면이 되는 거예요.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엄마가 정성스럽게 나만을 위해서 뭔가 색다르게 해주었다는 그 기억, 나만을 위해서 뭔가 정성을 담아내셨다는 그 기억. 밥으로 기억되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멀리 가 있거나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엄마의 밥을 그리움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온 요리 중에 가장 최고의 요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 힘들어서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저도 외치고 다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일에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과정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요리에 자신 없으셔도요. 엄마 밥 2가지는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게요. 지금 하고 계신 요리에 플러스 1, 2의 팁만 넣으십시오. 저는 계란말이밖에 못해요. 하세요. 우리 엄마 계란말이에는 명란이 들어갔어. 우리 엄마 계란말이에는 계란 안에 파를 썰어서 넣지 않고 넓게 펴서 넣었어. 우리 엄마 계란말이는 뭔가 달라.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것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 그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으로 아이들은 매우 행복하게 그 밥을 음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 대학에서 조사했던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움으로 대변되는 단어. 그랬더니 그때 엄마의 집밥이라는 단어가 상위에 랭킹이 됐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김치인데 엄마가 김치 쭉 찢어주시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생각을 하면 김치 때문에 맛있었을까?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쭉쭉 김치 찢어서 맛있게 먹는 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엄마의 미소 때문에 행복했을까?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스턴트 아무리 못 먹게 해도 나중에 학교 가면 또 다 먹더라고요. 아이들 사회에 들어가면 또 먹게 되죠. 어떻게 좋은 재료로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우리 엄마는 말이야, 우리 엄마의 집밥은 하고 떠오르는 2가지 정도를 만들어 두실 수 있다면 아이들하고의 교감을 쌓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놓아두신 그 반찬 중에 이번 일주일 내내 차려내셨던 반찬 중에 내가 좀 자신 있는 거 한 2가지 정도는 엄마의 집밥으로 레벨을 붙이셔서 아이들과 우리끼리만의 교감을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라는 단어에 아주 예쁜 장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엄마가 해주신 밥 플러스 바로 이거요. 네, 자격증 따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엄마만의 특별한 밥을 좀 만들 수 있는 비법도 알려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엄마의 집밥 이야기였습니다.